네, 날씨가 계속 많이 춥습니다. 어제 부산은 20분 짧게나마 눈이 왔습니다. 그만큼 추우니까 감기 끝까지 조심하시고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병인 보험, 특히 간병인 사용일당이라고 불리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병인을 제대로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보험금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간병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뭐 그래서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거고요. 이때 이제 제 친한 친구가 저를 대신해서 3일간 저를 간병해 줬다면 간병인을 간병인을 쓴 거니까 과연 보험회사는 제가 친구를 간병인으로 써서 3일 동안 사용한 점을 감안해서 과연 보험금을 지급을 할까요? 네, 정답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병인을 사용 시 이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약관 정의상 간병인 기준 부합하는가? 그렇죠. 결국에는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간병인이야 라고 해서 보험사가 이제 무조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보험사에서 약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써야만 우리가 간병인으로 인정하겠다 라고 정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간병인을 사용했는가? 그렇죠. 사실은 난 간병인 쓰지 않았는데 썼다고 해놓고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면 이제 보험 사기에 해당하니까 이제 실제로 간병인을 사용했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병인을 사용해서 실제로 비용을 지불했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간병인을 사용하시고 결제를 하셔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간병인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약관을 들고 왔는데 이제 모든 보험회사가 다 약관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냥 한 보험회사에 약관을 들고 왔고 이게 그나마 저희가 좀 이해하는데 괜찮아 싶어서 정했습니다. 보시면 오늘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 오늘 간병인의 기준을 좀 두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간병인은 결국 어떤 간병 회사에서 실제로 여기 실제로 이제 급여를 받는 자, 또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은 이제 그냥 개인 내가 간병인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간병인으로 인정하냐면 정상적인 간병인을 관련하는 또 관리하는 업종에 해당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제 지금 이전보다는 간병인 보험금 청구 서류가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간병인을 고용하는 회사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은 대부분 사용하게 되는 또는 저희를 간병해 주시는 간병인들이 다 정상적인 간병인 회사에 또는 사업에 등록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워낙 노인이 많아지고 또 이런 간병인 보험 등으로 인해서 좀 더 이제 간병 회사가 많아졌는데 생각보다 정상적이진 않은 회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간병인 보험을 사용하는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간병인 회사여야 하냐? 일단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 밑에를 보시면 간병인 중개 서비스 업종 등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AND가 중요한데 요즘 뭐 그 사업자 등록을 보면 뭐 업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 보면 직업 소개 사업으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왜 들어가야 되냐면 결국 간병인 회사는 간병인을 고용해서 그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업 소개 사업까지 등록된 간병협회, 뭐 간병회사 또는 그런 플랫폼 회사에서 받은 간병인으로 사용하시고 결제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실질적으로 이제 간병인을 사용하셔야 되고 이제 결제까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너무 또 이름을 오픈할 수 없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있는 하나의 간병협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직업소개소, 이제 간병인 알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제대로 된, 얘가 양심적이고 제대로 된 지금 간병협회라든지 그런 회사들은 알아서 저희가 간병인을 사용하고 그 간병인 보험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개인 간의 거래는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환자는 간병협회를 통하여 이제 간병인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땡땡 간병협회입니다. 환자분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병인으로 누구를 이제 신청한 간병인이 있겠죠. 간병인으로 등록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정의에도 보면 결국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확인된 자를 말하고 있고, 환자와 이제 간병인이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요금을 또 알려주세요. 또 입퇴원 확인서를 알려주시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간병인을 쓰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요금 정산은 이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이제 괜찮은 이제 간병협회는 알아서 다 이렇게 안내를 다 해줍니다. 그럼 결국 이제 간병인을 다 쓰게 되시면 이제 퇴원을 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그냥 입퇴원 확인서를 이제 간병협회에다 보내게 되면 이제 사용하셨으니까 간병인을 쓴 거에 대한 이제 1일당 간병요금 그리고 이제 그 기간만큼 입금을 하겠죠. 그럼 이제 협회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수수료를 가져가고 본인들 회사에 소속된 간병인에게 이제 금액을 지불하게 되고, 그쵸?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진행되었으니까 간병협회에서도 저희 실제로 간병인을 사용한 저희들에게 보험 회사의 간병인 보험 청구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알아서 잘 떼줍니다. 거기에 뭐 사업자 등록증, 아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직업 소개소. 네,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간병인, 나를 간병해준 간병인이 이 사업자에 소속됐다는 확인서, 또 사용 확인서, 그리고 결제를 실제로 했잖아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사용 세부 내역, 또 영수증 등을 알아서 잘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이런저런 이유로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간병협회, 뭐 플랫폼 회사 사용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주는 간병인 회사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간병인 사용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간병인 사용 일단 한 번 더 정리하면 약관 정의상 간병인 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직업소개소까지 등록된 간병협회, 간병회사 사용하시고 실제로 간병인 사용하셔야 되고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가족 간병도 가능한 보험회사 잘 찾으셔가지고 문제없이 또 기분 나쁘지 않게 낸 보험료만큼 많이 받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간병인 사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